여러분, 골프 치다가 갑자기 무너져 본 적 있으시죠? 전반까지 그렇게 잘 맞던 샷이 오비 하나 내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뼘짜리 짧은 퍼트 하나 놓쳤을 뿐인데 화가 나서 다음 홀까지 연속으로 실수하고, 반대로 너무 잘 치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라베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티샷이 부담스럽고 짧은 퍼트도 갑자기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몇 분 사이에 내 스윙이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저는 골프를 오래 칠수록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골프는 스윙만으로 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어도 멘탈이 흔들리면 평소의 스윙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무너져 봤고, 반대로 압박감 속에서 제 멘탈을 지켜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라운드에서 경험했던 상황들을 통해 골퍼의 멘탈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다시 내 골프로 돌아올 수 있는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공유해 보겠습니다. 잘 치는 골퍼보다 무너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골퍼가 강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습장에서는 정말 잘 맞았는데 필드에서는 갑자기 안 맞습니다. 필드에서는 연습장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비도 있고 물이 있고 스코어도 있고 동반자도 있고 때로는 돈 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서 평소의 스윙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흔들렸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첫 번째 상황은 첫 홀 티샷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과 플레이하거나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평소보다 긴장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오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왼쪽으로 치면 안 돼. 오비만 내지 말자.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생각하기보다는 공을 보내고 싶은 곳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기 페어웨이에 있는 나무 혹은 벙커 오른쪽처럼 아주 구체적인 목표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에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타겟은 어드레스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하고 일단 어드레스에 들어가면 더 이상 타겟이나 결과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방향은 결정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려는 스윙에만 집중합니다. 공이 어디로 갈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평소 스윙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어드레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내 스윙에 집중해서 평소 하던 루틴대로 칩니다. 그리고 첫 홀 티샷에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 보세요. 처음부터 100% 힘으로 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몸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첫 티샷이다 보니 긴장도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멀리 보내려고 힘껏 휘두르기보다는 80% 정도의 힘으로 가볍게 몸을 푼다는 느낌으로 스윙해 보세요. 힘을 조금 빼고 내가 평소 연습했던 템포와 리듬을 찾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막 18홀의 긴 게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샷입니다. 첫 홀부터 완벽한 드라이버 샷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첫 티샷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을 살려서 다음 샷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짧아도 괜찮습니다. 첫 홀에서는 멋진 드라이버 샷보다 큰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연속으로 실수가 나올 때입니다. 보기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개,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슬슬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스코어를 계산하기 시작하죠. 벌써 3오버네. 다음 홀에는 버디 하나 해야 하는데 저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타수를 빨리 되찾으려고 하다 보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 사이로 무리하게 그린을 노리고 긴 거리에서도 핀을 직접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보기 하나로 끝날 홀이 더블 보기, 심지어 트리플 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실수는 그냥 한 타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골프를 치면서 모든 샷을 완벽하게 칠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로 한 타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타를 억지로 되찾으려 하다가 두 타, 세 타를 더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코어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목표를 더 작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버디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몇 타를 쳐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한 샷을 잘 치자. 결국 골프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타수를 얼마나 빨리 되찾느냐가 아니라 실수 하나가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스코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멘탈 흔들리는 순간이죠. 짧은 퍼트. 드라이버 정말 잘 쳤습니다. 세컨드도 잘 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m 퍼트를 놓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놓쳐? 이 순간 화가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화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퍼트를 다음 홀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를 했을 때 10초 규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0초 동안은 아쉬워해도 됩니다. 왜 놓쳤는지 잠깐 생각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10초가 지나면 끝, 다음 샷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실수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라인을 잘못 입었나? 너무 세게 쳤나?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하나의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지난번에는 이렇게 실수했지,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는 단순히 한 타를 잃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훈만 남기고 감정을 내려놓는 것. 저는 이것도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멘탈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퍼의 멘탈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 중 하나, 바로 오비입니다. 특히 그날 정말 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비 하나가 나오면 화도 나고 마음도 급해집니다. 오늘 잘 치고 있었는데 다 망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비가 난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플레이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잃어버린 타수를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비가 난 공을 찾느라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뒷팀도 신경 쓰이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하는 생각에 다음 샷을 평소보다 서둘러 치게 됩니다. 연습 스윙도 대충 하고 타겟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드레스 들어가자마자 바로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루틴이 빨라지면 몸과 스윙까지 같이 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수가 두 번째 실수를 부르고 두 번째 실수가 또 세 번째 실수를 부르게 됩니다. 오비 한 번에 문제가 아니라 오비 이후에 내 리듬까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비가 났을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공을 찾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더라도 앞선 실수를 빨리 만회하고 싶더라도 다음 샷의 루틴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비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샷에서 무리하게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오비로 한 타를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평소라면 시도하지 않을 샷을 선택합니다. 나무 사이로 그린을 노리고 긴 거리에서도 핀을 직접 공격하고 이번 샷 하나만 잘 치면 만회할 수 있어 하면서 소위 영웅샷을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수의 대가는 한 타면 충분합니다. 오비 하나 때문에 내 루틴까지 잃고 또 다른 무리한 샷으로 두 타, 세 타를 더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비가 났다면 인정하고 평소의 루틴으로 돌아가서 다음 한 샷을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비 이후 연속 실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흔들리는 상황 또 하나 있죠. 같이 치는 사람이 너무 잘 칩니다. 드라이버로 저보다 20야드, 30야드 더 멀리 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홀 지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세게 쳐볼까? 그리고 이때부터 내 골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프에서 상대방이 300야드를 쳐도 제 스코어에는 한타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거리, 내 리듬, 그리고 내 코스 매니저먼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치는 동반자를 만났다면 저 사람보다 더 멀리 쳐야지, 오늘 한번 이겨봐야지 하는 경쟁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의외로 스윙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샷을 하기 전 루틴도 일정하고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급하게 치지도 않고 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휘두릅니다. 그 사람의 좋은 루틴과 편안한 리듬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힘을 조금 빼보자. 천천히 내 리듬으로 휘둘러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스윙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세게 칠 때는 그렇게 안 맞던 공이 오히려 경쟁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순간 갑자기 공이 훨씬 잘 맞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잘 치는 동반자는 내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내 골프를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멘탈은 못 칠 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잘 치고 있을 때 더 어려운 순간이 오기도 하죠. 후반 몇 홀을 남겨놓고 스코어를 계산해 봅니다. 오늘 이대로라면 라베인데? 바로 그 순간부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티샷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1m 퍼트도 평소보다 훨씬 길어 보이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한 샷 한 샷에 자꾸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넣으면 3언더인데 다음 홀만 파하면 이대로 가면 라베인데 이렇게 미래의 스코어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 내가 해야 할 샷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최근 제 인생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했던 라운드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스코어를 생각하지 않고 평소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다음 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샷 한 샷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스코어는 미래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는 이 한 샷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누군가 정말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을 때 야, 오늘 라베 하겠는데? 이대로 가면 언더야. 이렇게 옆에서 계속 스코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라벨을 기록했던 날에는 동반자들이 제가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라운드 중에는 제 스코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같이 플레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좋은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멘탈도 중요하지만 함께 플레이하는 동반자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골프 매너라는 게 조용히 하고 디봇을 메우고 볼 마크를 수리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중력과 멘탈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는 것 역시 좋은 골프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멘탈은 어떻게 연습할까요? 저는 멘탈도 스윙처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프리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연습 스윙하고 어드레스하고 샷. 중요한 것은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항상 비슷한 순서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압박이 심할수록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루틴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루틴은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 샷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고 루틴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에도 힘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고 간결한 루틴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확인하고 한두 번 정도 가볍게 연습 스윙을 하고 어드레스에 들어가면 망설이지 않고 샷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결한 루틴이 익숙해지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을 줄이고 평소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프리샷 루틴은 단순히 샷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멘탈을 안정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셀프 토크입니다. 골프의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는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샷을 하고 다음 공까지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동반자가 치는 동안에도 생각하고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맞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오늘 스코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먼저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조급해져 있구나. 지금 어깨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스코어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현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제 골프 영상을 나중에 돌려보니까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장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부분 긴장되거나 중요한 샷을 앞두고 제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셀프 토크를 통해서 긴장되거나 압박감 있는 상황을 잘 넘겼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도 못해? 또 이러네. 이거 실수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오히려 긴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짧고 긍정적인 말로 알려주는 겁니다. 백스윙 천천히, 어깨, 그립에 힘 빼고 왼발에 올라서자, 팔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어쩌면 골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가 나를 흔드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시 내 리듬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긍정의 목소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연습할 때부터 압박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연습장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공을 계속 치는 것과 이번 샷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퍼팅 연습을 한다면 그냥 같은 자리에서 공 20개를 반복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2m 퍼트 10개 연속 성공하기,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세요. 9개까지 연속으로 성공하고 마지막 하나가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1m 퍼트인데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 긴장감을 연습하는 겁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0개, 30개를 계속 치는 것이 아니라 페어웨이라고 생각하는 타겟 존을 정하고 14개의 드라이버 샷을 연속으로 그 안에 넣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라운드에서 최대 14번 정도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연습이죠. 한두 개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샷을 반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연습장에서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도 동반자들과 소소한 게임을 해보거나 평소보다 규칙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플레이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땡그랑, 컨시드 없이 공을 홀에 끝까지 넣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건 오케이 하고 집어들었을 정말 짧은 퍼트, 그런데 반드시 홀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면 정말 한 뼘도 안 되는 퍼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길어 보입니다. 이런 퍼트를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짧은 퍼트가 왜 이렇게 긴장되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편안한 상황에서 대충 치고 짧은 퍼트는 전부 오케이 받고 미스샷이 나면 다시 하나 치고 이렇게만 연습하면 실제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작은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 속에서도 평소의 루틴을 지키고 결과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또 내가 하던 스윙과 스트로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대회나 중요한 라운드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도 이 느낌 나 이미 경험해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멘탈은 편안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받는 상황을 경험하고 그 압박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와 좋은 플레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골프에서는 정말 좋은 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공이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린을 정확하게 공략했는데 예상보다 공이 많이 튀어서 그린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완전히 미스샷을 했는데 나무를 맞고 페어웨이 한가운데 들어오거나 운 좋게 핀 옆에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항상 좋은 플레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결과가 항상 나쁜 플레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내 골프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맞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화가 나고 잘못 맞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 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운드 중에 결과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샷을 하고 나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잘 선택했나? 내 루틴을 잘 지켰나? 내가 하려고 했던 스윙을 했나? 이 3가지를 제대로 했다면 공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았더라도 저는 좋은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에서 결과를 100%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내 선택과 루틴 그리고 스윙에 임하는 과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스샷 하나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운 좋게 결과가 좋았던 샷도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좋은 골프를 한다는 것은 모든 공을 완벽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18홀 동안 반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좋은 스코어뿐만 아니라 강한 멘탈을 만드는 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강한 골프 멘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긴장하고 화가 나고 중요한 순간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흔들린 다음 얼마나 빨리 다시 내 골프로 돌아오느냐. 저는 그것이 진짜 강한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스윙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딱 하나만 한번 실천해 보시죠. 지금 이 한 샷만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가장 멘탈이 흔들리시나요? 오비를 냈을 때, 짧은 퍼트를 놓쳤을 때, 아니면 라베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댓글로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 방법도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골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